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판이라는 게 말이죠. 그 조사를 한 사람, 그 다음에 피청구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논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판사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이렇게 법률이나 상식에 근거해서 봤을 때 누구 말이 옳으냐, 그걸 결정하는 게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중에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법관보다 훨씬 더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어제 오후 늦게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논쟁을 들여다보면 저희도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 대다수도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제 논의의 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권한쟁의 심판의 핵심적인 이유가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151명, 일반 정족수인 151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는 의결권을,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뭐 200명으로 하겠다 그랬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다 참여하고 실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죠. 근데 151명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 뭐 투표 하나만 하죠. 이래서 이제 전원 퇴장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우원식이 151명으로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퇴장했다. 이거 뭐 의결 해보나만 하다. 요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판단해달라. 의결권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거든요. 그러려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151명이라는 의결 정족수 선언이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 요걸 따져봐야 되는 거지. 어제 그냥 70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결정할 날짜 잡으면 됩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그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도 54일을 끌다가 90분 만에 끝내버렸다. 참 허망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탄핵 심판이 작년 12월 27일에 있었는데 표결이, 그리고 나서 권한쟁의 심판이 그동안 한 50일 정도 끌다가 70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이 또한 아니 이럴 거를 일찌감치 결론 내주면 어떠냐. 그런데 그 결론을 계속 미뤘다. 저는 그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맞추려고 한덕수 대행을 일찍 복귀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라는 정략적 꼼수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바로 헌법재판소의 우리법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이거 일찍 해서 지금 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이런저런 뭐 논란을 일으키고 하는 거 덜어주면, 짐을 덜어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거를 헌재가 막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청구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제 주장을 그대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상 국가의 원수이자 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이다. 그러니 당연히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 이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기의 표결권을 써서 탄핵소추를 가결 또는 부결시킬 표결의 가치를 훼손당한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표결을 해서 이걸 가결시킬까 부결시킬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150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참여할 이유조차 없어졌다. 이유조차 없어지게 만든 게 우원식의 151석 선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헌법재판소법 해설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헌재사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에 발간한 법령 주석서, 주석 헌법재판소법, 이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이거 뭐 그 쓴 필자가 직접 그렇게 설명을 했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했던 일에 대한 탄핵이면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에 준하고, 국무총리로서 했던 일에 대한 탄핵이면 국무총리 의결. 근데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는 5가지인데 그 중에 2개 내지 2.5개 정도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탄핵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 개인적 견해에 의해서도 그런 거고, 그리고 실제 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그렇게 구분도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현재 위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200석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그걸 굳이 나중에 본인이 해명해서 구분해서 뭐 150일, 200 이렇게 나눈다고 할지라도 200석이 맞다는 판단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 측의 노희범 변호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가결이 선포되기 전 과정에서 심의나 가결, 표결 절차의 기회를 방해받지 않았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 임명직 공무원이며 직무를 대행한다고 해서 신분 자체가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헌재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고 집필자의 사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재판을 주재했던 주심 김영두 재판관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질문을, 표결에 참여도 안 했는데 침해되는 표결권이라는 게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기현 의원이 국회의장이 정족수를 150일로 하는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통해 가결하거나 부결시킬 수 있는 표결의 가치를 훼손당했다. 표결에 참여할 의미가 없었다. 그러니까 침해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고, 정영식 재판관은 이거는 또 국회 측에다 물은 겁니다. 이건 과반수입니다, 이렇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할 게 아니고 논쟁이 많으니까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리고서 정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해서 그거대로 처리하면 절차에서는 문제가 없고 나중에 헌재에서 권한쟁의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니겠느냐. 뭐 그것도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노희범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논쟁 대상으로 삼아 논의할 여건은 아니었고 의장이 헌법기관의 대표자로서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여야 간 논의해서 만약에 151석으로 했다. 그래도 논의해도 어차피 151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주장이 뭐 관철됐겠죠. 나중에 정 안 돼서 표결하면 뭐 표결 하나만 하죠. 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정영식 재판관 얘기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거 아니냐. 국회에서 이게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 안 되면 표결. 그럼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인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렇게 하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게 그렇게 표결로 해결할 사항이냐? 법의 해석을 표결로 해결할 사항인가요? 그거는 그 법에 대해서 유권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곳 어디일까요? 저는 결국 헌법재판소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려줘야죠. 그것도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그냥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거죠. 이거 열흘이면 결론 나옵니다. 지금 50일씩 끌 일이 아니고요. 신속하게 결론 내려주면 다음에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될 일을 절차상의 하자만 메우면 된다? 본질적인 하자가 있는데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데 그게 어떻게 대통령에 준하지 않죠? 그런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희범 변호사 말대로 이게 표결 절차의 기회를 방해받지 않았다 이러는데 아니 우원식 국회의장이 150일 이렇게 하는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가치 이거는 무의미해지는 거죠. 어차피 통과되는 건데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민주당만으로 151석이 넘으니까 그러면 우원식이 151석으로 하겠다는 거는 그냥 이거 탄핵 가결시키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나 똑같은 거다. 지금 국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김기현 의원의 말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150일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의 가치는 그냥 없었던 휴지가 돼버린 거죠. 고난을 침해받은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회의장이 정의혁 재판관 말대로 논의해보자 라고 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의에 참여했을 겁니다. 참여해서 150일이냐 200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겠죠. 노희범 변호사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게 논의할 여건이 아니었다. 왜 논의할 여건이 아닙니까? 그거 한 몇십 분 정도면 양쪽 논의해 볼 수 있을 거래요? 아니 뭐 안 되면 헌법재판소법 그 주석서 다른 사람 그 사람 불러서 한번 물어보면 되고 그 사람처럼 권위 있는 사람 연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 자, 이 양측의 논쟁을 봐가면서 저는 이 국회 측에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갔더라도 국회 측의 논리를 하나씩 정확하게 저는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왜 절차상 하자를 거기서 없도록 못했습니까? 근데 다 절차상 하자 있고 논의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기 맘대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그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펴낸 해설서와도 배치되고 잘못된 거죠. 이거를 50일씩이나 끌다가 70분 만에 그냥 끝내고 이제 결정만 남았는데 이럴 일이냐 하는 점에서 본다면 자,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저는 뭐 200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조금 편파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전달한 부분만 놓고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누구 말이 옳은가? 이건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지 뭐 국회에서 뭐 표결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뭐 되게 과거에 보면 뭐 이렇게 이제 종결하고 뭐 한 1, 2주일 한 열흘 뭐 또는 한 2주일 있다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과 마찬가지죠. 탄핵안도 어저께 변론 종결했죠. 그건 90분 만에 하고 이건 70분 만에 했습니다. 이럴 일을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느냐? 뭐 그거는 또 그거대로 따져볼 문제고 여하튼 이 문제는 어제 끝났으니까 적어도 2월 내로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래서 제가 어제 권한쟁의 심판 그 결과를 쭉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십사. 각자 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